오늘이 D-Day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법 절차 법대로 정해진 대로 이번에 예외 없이 정말 강경하게 하겠다. 요게 정부의 방침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 그와 함께 이렇게 조금 대화의 장을 열어보려는 모양새도 있습니다. 바로 어제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보낸 문자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보낸 건데요. 여기 본 번호가 044-202-2435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건복지부 번호더라고요. 보건복지부가 전체 전공의들에게 보낸 건데 대화를 위한 협의체이므로 집단 행동과는 별개니까 우려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그리고 물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도 좋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와도 되니까 와라. 그리고 부담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할 테니까 정말 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라고 전공의들에게 전체 문자를 보낸 겁니다. 오늘 오후 4시고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6층 회의실에서 보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지도까지도 첨부를 했네요. 아유 친절해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명의로 보낸 겁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번호로 보낸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국면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전공의 대표는 물론이고요. 뭐 일반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한데 전공의들이 얼마나 이에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의협신문,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매체죠. 의협신문에 따르면 그 류오카다 전공의 등 사직 전공의 2명이 오늘 오후 1시에 대한의협회관 앞에서 성명서를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아마 정부와의 만남에 나서지 않겠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 1시에 의협회관 앞에서 여는 일부 전공의 이 기자회견도 눈여겨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취재진의 연락을 잘 받지 않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렇게 수치를 공개한 게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 현황을 언론에 공개한 건데요. 108개 수련병원 전공의 949명 중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비중은요 92.6%, 139명이고요. 근무 중인 전공의는 8.1%, 891명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측이 이렇게 추계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게 정부 발표 수치와는 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가 9,937명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모집단도 다르고 집계한 시점도 다르기 때문인데 아무튼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의 추계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 비중과 절대적인 수치도 좀 높다. 그러니까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직서 제출 현황이 10,000명이 넘었다는 게 어제 전공의 측이 처음으로 공개를 한 수치입니다. 92.6% 상당한 숫자입니다. 동아일보가요 오늘 아침 지면에 이렇게 오늘 업무 복귀 시한을 앞두고 전공의들의 반응을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어서 이거 좀 가져와 봤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임이 예정된 이 전공의가 전공의는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남은 의사들이 나눠 맞다가 의료 사고 날까봐 걱정이다. 정말 지금 이제 전공의들 빈자리를 뭐 교수들이나 펠로우들이 메우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오늘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뭐 지금 정말 뭐 날짜를 오늘이 며칠인지도 몰라서 투약 이런 거 실수할 뻔했다라고 하는 그 의료계 의대 교수의 인터뷰도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있고요. 간호사들도 지쳤다. 이러다가 정말 사고가 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쳐가고 있는 지금 병원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 의료진의 목소리도 많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 경기도 대학병원의 전공의 임모 씨 전공의 복귀율 20%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부가 면허 정지 처분 피하려고 가끔 전산망에 접속할 뿐이지 아직 복귀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공의 일부도 본보기로 처벌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카톨릭 중앙의료원 전문의 전공의 자문인 조진석 변호사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주변 전공의들이 오늘 그러니까 29일 이후에 면허 정지 등을 예상하고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고요.
이제 내일이 사실 3월 1일 공휴일이니까 물론 공휴일에도 병원은 쉬지 않고 의사들은 일을 합니다만 아마 본격적으로 어떻게 뭐 정부의 대응 같은 거는 3월 4일이 돼야 되지 않나. 3월 4일이 월요일이죠. 3월 4일 정도가 되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이런 와중에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에 대한 인터뷰가 있어서 좀 독특해서 눈에 띄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목소리인데요. 3년차 전공의 자격증 갖고 싸우라는 교수님 설득에 복귀했다라는 겁니다. 사직서를 냈다가 복귀한 한 서울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1분 1초 생사를 다투는 중환자실 신생아들이 걱정됐다. 남몰래 당직을 맡고 있고요. 낮에는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병원 근처에서 상시 대기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교수를 돕는 전공의들도 있다. 그리고 이게 전공의들을 약간 이렇게 뭔가 눈치가 보인다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그만두자, 정부에 대응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난 그래도 병원을 지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라고 생각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눈치를 보인다라는 일부 언론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 내과 3년차 전공이 이 사람은 수료를 위해서 복귀한 경우입니다.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환자가 걱정되는 것도 맞지만 싸우더라도 보울드, 그러니까 전문의 자격을 갖고 소리내라라는 교수님 설득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이 전공의는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려고만 하는 모습에 반감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라면서 물론 복귀는 하지만 일부 그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정부의 어떤 찬성하고 이런 목소리는 아니다. 환자들이 눈에 밝혀서 또는 전문의를 따고 목소리를 더 내기 위해서라는 움직임입니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휴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첫 출근일인 다음 달 4일까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다. 얼마나 복귀할지는 3월 4일까지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국면에서 요것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정부와 대화 상대가 지금 약간 모호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카운터파트가 누구냐? 일단 정부는 그제, 여기는 어제라고 했는데 그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어제 뉴스룸에서 캡처한 거라서요. 그제 박민수 제2차관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필수 의료하는 이 부분은 개원가보다는 병원 쪽의 정책이 많아서 의협이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라는 거는 개원의들도 많이, 물론 뭐 다른 의료진들도 있지만 개원의들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의대생들도 중요하고요. 또 교육계, 대학 목소리도 중요하고요. 전공의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협회, 개원의 비중이 높은 의사협회가 카운터파트로서 적당한가? 라는 게 정부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협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의료법상 의협이 유일한 법정 단체다. 개원이만 있는 게 아니라 교수도 있고 전공의도 있고 봉직의도 있다. 정부가 이렇게 의협과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의료계를 이간질시켜서 의료계의 단결을 저해하기 위한 방해 공작 아니냐라고 정부의 이런 목소리에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의협 측은요. 그럼 전공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는 것인가? 공식적인 목소리가 나온 건 아니지만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류오카다 전공의가 JT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협, 교수협의회는 지금 당장 중재하려는 노력과 전공의들에 대한 대표성을 띠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해 주십시오. 환자, 보호자, 전공의, 의사, 그다음에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단체를 새로 구성해서 대화하자라고 이 류오카다 전공의는 밝힌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이 류오카다 전공의가 전체 전공의를 대표하는 목소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일부 전공의들은 그래 의협 너희들도 대표성을 띈다고도 볼 수 없어. 전체를 뭔가 좀 아우르는 새로운 카운터파트를 만들자라는 목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또 실제 전공의들의 일부는요. 2020년 총파업 때 일방적으로 의협이 파업을 끝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우리 전공의들의 신뢰를 잃었다. 의협은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약간 대표성 갖춘 협의체에 대한 어떤 논란도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겨레가 기사에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코멘트인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을 명시적으로 지금 막 주도하고 정부와 소통하는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2020년엔 그랬는데 지금은 박단 비대위원장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나서서 우리 병원을 떠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개개인의 물결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모양새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어떤 구심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전공의들이 개개인이 지금 사직서를 낸 거니까요. 그래서 뭔가 카운터파트를 만들기가 조금 정부의 대화 상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경수 영남대 의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소 서너 개 의사 그룹을 대표하는 단체가 모여야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의협과 병원협회, 의학회, 전공의 의사는 아니지만 의대 증원의 중장기적 이해관계자인 의대생까지 다 들어와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의학회, 국공공립대, 교수협의회 쪽으로 대화 창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조금 정부와의 대화 상대에서 이 국면에서는 애매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이 디데이인 이 상황 알아봤고요. 아마 오늘 이제 오후에 일부 전공의가 기자회견도 한다고 했고요. 오후 4시에는 여의도에서 박민수 2차관이 기다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모양새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는 옛날처럼 뭐 고발 취하고 이런 거 없다.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요. 지켜보죠.